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많은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분들 만나보면 내일이 두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지 않으니 당연히 이제 미래가 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순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있는 것이 바로 대출이죠. 그래서 정부가 뭐 보증 대출, 이렇게 뭐 정책 자금 이런 것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많이 깐깐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 정보는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린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꼭 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보셔서 앞으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업무 계획을 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취약한 기업 및 자영업자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삼고 현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가운데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업종별 특성, 여기 나오네요. 금융 지원과 함께 유관기관, 금융, 비금융 정책 지원 제도를 동시에 가동하겠다. 그래서 사업 재편하면 산업부, 회생 컨설팅, 중기부, 구조개선자금, 캠코, 요게 이제 새 출발 기금 얘기입니다. 요거가 이제 회생 컨설팅이 희망 리턴 패키지죠. 요게 이제는 희망 리턴 패키지 얘기고.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정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단 두 줄인데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가 있죠.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심 심사 시, 그러니까 대출 심사 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출 심사 시 활용 중인 RTI 및 LTI 운영 현황 점검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RTI는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내가 임대소득을 통해서 얼마나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임대사업자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입니다. 론 투 인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LTI라는 얘기를 하는데,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동산 담보 대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였죠? LTV, 그 다음에 DTI 이런 얘기, 그냥 DSR 이런 규제 정책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요거는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그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DSR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규제가 되고 있죠. 이 DSR 규제는 뭐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소득 대비해서 총부채 다 따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LTI는 뭐냐라고 봤을 때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그럼 세 페이지에서 한번 볼까요? LT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자영업자 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아니면은 정부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죠. 그죠? 사업자 대출을 받아요. 근데 사업자 대출 한도가 다 차면 또 뭐 하나요, 여러분? 그쵸? 개인 대출 많이 받으십니다. 그쵸? 요 두 가지죠. 근데 사실 이 개인 대출을 받아서 뭘로 썼는지 몰라요. 사업자로 썼는지. 근데 보통은 다 이제 사업자 운영 자금으로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을, 이게 자영업자 대출에서 구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금융권에서도 이 부실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도 되게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원래 있던 제도예요. LTI라고 해서 통틀어서 보는 겁니다. 통틀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벌어요. 1억을 버는데 내가 사업자 대출이 예를 들어서 한 2억 원 정도 있고, 그럼 개인 대출이 1억 원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1억에 이건 3억이니까 비율이 이제 3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높아지면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제 대출을 해주면 안 돼. 이런 규제 정책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뭔지. LTI가 뭔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대출을 다 따집니다. 사업자 대출 따지고요. 그 전까지는 이걸 나눠놨었거든. 뭐 개인 대출 따로 가고 사업자 대출 한도 따라가고 이랬는 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통틀어서 가는 거예요. 통틀어서. 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을 나눠서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LTV가 강화시키겠대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금융당국이 그 자영업자 부실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강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뭘까요? 이젠 여러분 연 매출이 적으신 분들 있죠. 연 매출이 적으신 분들은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DSR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봉 대비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연봉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내 연소득 대비해서 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거예요. 자영업자판 DSR입니다. 자영업자판 DSR. 한마디로 내 사업소득, 내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 대출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소득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DSR은 연봉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대출을 덜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똑같아요. LTI는 나의 사업자 소득 있죠? 내가 벌어들이는 연소득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당연히 뭐야?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막혀요. 더 이상 안 해줘요, 은행들이. 왜? 해줬다가 부실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대출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규도. 이런 분들은 연소득이 작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매출이 크게 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뭐냐면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뭐 연명이 안 되니까, 일단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당장 급한 돈이 있는데 이거를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사하면은 일단은 장사라는 게 굴곡이 있다 보니 지금 어렵지만 또 이렇게 뛰잖아요. 그거를 바라보고 어려울 때 이 세택이나 아니면은 이제 하향 기조 때는 대출을 받아서 일단 연명을 하고 나중에 이젠 상승기 때 그거 잘 벌어서 갚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LTI 규제가 심해지면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연수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회적인 아젠다로는 아직 없어요. 뭐 이렇게 막 그 은행에서 뭐 이거를 규제한다든지 강하게 본다든지 아직은 그런 기조는 없는데, 지금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LTI라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자 건전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은행권에서 이 LTI를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은행 가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대출이 이제. 그게 저는 좀 문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금 리스크 강화는 있어야 돼요. 리스크를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물론 대출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대출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이 대출 받고 싶어서 대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기만 살아나면, 아니 장사 잘 되게끔만 해주면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대출 필요 없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장사만 잘 하게끔만 정부가 상황만 만들어주면 대출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는 완전히 지금 안 좋죠. 돈 안 돌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지 말라 해서 장사도 안 했으니까 흐름 딱 끊겼죠. 지금도 손님들 안 오죠. 한번 손님 딱 끊겨버리니까 다시 그거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는다고요? 그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지 말란 얘기지. 그렇지 않나요?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느낌이 막 저는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자영업자 이제 하지 말란 얘기인가? 소상공인 이제 장사하지 말란 얘기인가?
다 그래요. 지금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순위는 밀려난 상태고 지금은 관심도 안 가져주고 이건 뭐 장사하지 말란 얘기.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빨리 정부가 자영업자의 실태를 빨리 그 현실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대책을 빨리 내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예. LTI 이거 규제 꺼내는 그 순간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LTI라는 단어를. 그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꽤 될 겁니다. 이게 뭐 중요치는 않을 거냐 그 전까지. 근데 만약에 이게 언론상에서 막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막 신문에 나오고 보도가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겁니다. 자영업자분들 대출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런 거를 할 생각이 아니라 경기 살리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장사 잘 되게끔 뭔가 정책적 지원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아시잖아요. 막 뭐 비판하고 무슨 뭐 정치색이 있어서 막 뭐라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톤은 똑같아요. 무조건 자영업자 중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 중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 요구하는 거고 지난 정부 때도 그랬어요. 정권 바뀌기 전부터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의 분위기가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너무 가혹한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가혹한 상황이에요. 현실을 몰라. 대출 안 받고 싶어요. 자영업자분들 누가 대출 받고 싶어 합니까? 아니 다 빚인데 빚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사 잘 되게끔 해달라니까. 장사 좀 잘 되게끔 해달라니까요. 경기가 좀 좋아지도록 좀 해달라니까요. 또 소상공인 얘기 좀 귀 좀 들어달라니까요. 잊지 말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또 나오죠.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으니까. 이게 무형의 손실이 되게 크다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골고객 있으면 딱 끊겼다니까. 이게 잘 장사되다가 하지 말라고 해갖고 문 닫아버리니까 이런 분들이 뭐예요?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일단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신규로 새로운 데로 다시 이제 장사 시작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로부터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소상공인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무형의 손실까지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정부 잘 되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정부 잘 되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상공인을 외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상공인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LTI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LTVI가 언론에 소개되고 막 나오면은요, 그때는 이제는 여러분 그 전부터 뭘 받아나요? 일단 자금 확보를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커지기 전까지 이슈가. 그러니까 정책 자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미리 받아주시고 이자가 싸니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받아도 돼요. 장사 잘 되신 분들이랑 뭐 대출이 왜 필요 있어, 솔직히. 안 받는 게 최고지. 근데 일단은 앞으로 예상이 됐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작년부터 2023년 굉장히 어려울 거다.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그럼 어려울 거라고요. 계속 지금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 게 하반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도. 그러면은 미리 이제는 내가 이제는 운영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책 자금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도 일단 내가 2023년도 하반기에 돈 들어갈 일이 보이잖아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눈에 보이잖아. 이때쯤 돈 들어가고 저때쯤 돈 들어가고 그러면은 풀리겠지? 이런 기대감에 하반기에는 좀 풀리겠지 이런 기대감을 잊지 마시고 일단은 정책 자금 이런 거 나오면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일단은 만약에 LTI가 시작이 된다 이걸 강화시킨다 그러면 진짜 대출 하나도 안 나올 거거든요. 소득이 작으신 연소득이 안 나오신 분들은 그럼 그때 가서 돈 빌려고 해도 빌릴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는 좀 알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 알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제 눈에는 너무 심각하거든요. 지금 환경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지금 이 외부를 둘러싼 이런 외생 변수들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걱정스럽고, 그럼 그 당사자에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걱정을 넘어서 진짜 고통인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를 알아줘야 돼. 우리 정부 당국자 정책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용의 손실까지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도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드릴 거예요. 오늘 얘기가 좀 생소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렇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여정 가족님들, 적어도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잘 돼야 되니까, 부자 돼야 되니까, 돈 많이 버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영업자,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여정 가족님들만 이제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여러분 저도 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깜짝깜짝 놀래냐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정보가 이렇게 느리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진짜 모르시는, 뭐 정부가 나오는 이런 정책 자금이라든지 뭐 정부가 뭐 이벤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나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뭐 구독자 따지는 건 아니지만 12만 명 정도 됐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그래도 많이 보시겠거니를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예. 그래도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정보가 없어서 뭐 지원을 못 받거나 이런 건 없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소상공인분들 요즘에 많이 만나보면 전혀 모르세요. 예,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도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게 좀 틀렸나? 저는 많이 이런 정보들이 많이 공유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있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많이 정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정책을 내놓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러잖아요. 이건 선착순이고 요거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정보, 이런 거는 제가 미리 코멘트를 해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끼리만 합시다 이러면서 공유하지 마세요. 영상 공유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유튜버가 자기 영상 공유하지 말라 그럽니까? 저는 뭐 여러분께 도움되는 사람이고 싶어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 챙기려고 그래서 이제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그런 거는 진짜 우리만 알아야 되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왜냐면 선착순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경쟁이 심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외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많이 분들께 알려주셔갖고요,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경기라는 게, 상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만 잘 돼서는 상권의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 잘 돼야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활발해지니까, 여러분 영상들이라든지 정보들을요 많이 이렇게 공유 좀 해주십시오. 소개도 해주시고. 아시겠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 자, 오늘도 또 인사해야 되겠죠. 신나게 또 인사해야 되겠죠. 항상 뭐 환경은 안 좋더라도, 환경은 뭐 그리 좋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는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외쳐봅니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한 주 시작하시고요. 자,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속으로 말하면 안 돼. 주위에 누가 계시던 간에 조그맣게라도, 아니면은 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요. 진짜 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